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쳐내는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거대한 기업 하나를 굴리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가정을 관리한다는 걸 그냥 귀찮은 집안일의 연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소규모 조직,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흥미로우실 거예요. 솔직히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집은 톱니바퀴처럼 착착 여유롭게 돌아가고 어떤 집은 매일 아침 양말짝 찾느라 말 그대로 전쟁통이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원래 부지런하게 타고나서?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릴 비밀은요, 수십 년 동안 촘촘하게 쌓여온 데이터 기반의 학술적 프레임워크에 그 명확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단계 여정입니다. 먼저 1장 가정관리의 해독을 시작으로 2장 계획의 힘, 3장 가족의 청사진 그리기, 4장 마스터플랜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 5장 실행과 궤도 유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가정관리의 해독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관리 과정이라는 건요, 그냥 방점 치우고 밥 차리는 파편적인 행동들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고안된 일련의 활동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게 어제 오늘 튀어나온 유행어가 아니라 무려 1940년 이후부터 학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온 핵심 개념이라는 겁니다. 벌써 80년도 넘는 시간 동안 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정을 더 잘 경영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연구해왔다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관리의 3요소는 계획, 조직, 통제입니다. 딱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관리학 연구에서는 가정만의 그 특수한 환경을 반영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바로 계획, 조직, 통제 다음에 평가를 넣은 4요소 모델입니다. 일반 기업처럼 이번 달 이윤 남겼다, 끝! 이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피드백을 수용하고 다음 계획을 개선하는 이 평가 단계가 가정이라는 조직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콕 집어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모든 관리의 첫 단추인 계획의 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맞을까요? 사실 계획이라는 건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먼저 표준 설정.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뭘 이루고 싶은지 목표를 잡고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나 시간 같은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 목표에 맞춰서 활동을 배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찾아볼지 결정하는 재밌는 변수들이 있어요. 내가 이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있나? 혹시 모를 실패나 위험을 얼마나 쿨하게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여기에 쏟아부을 시간과 비용이 충분한가?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의 퀄리티를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계획을 세운다는 행위 자체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쪼개봤어요. 생각보다 구조가 훨씬 다층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로스 같은 학자들은 계획을 복잡성, 크기, 중요성, 기간 등 무려 9가지 차원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현숙 학자는 이걸 우리가 좀 더 체감하기 쉽게 참여 형태, 기간, 중요성, 상세성, 융통성이라는 딱 5가지 차원으로 압축해서 제시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오늘 저녁에 배달 음식 뭐 시켜 먹을지 고르는 거랑 우리 아이 10년치 교육 로드맵 짜는 거, 이건 그냥 걸리는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복잡도나 유연성을 레벨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걸 이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기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술적으로 이 계획의 타임라인을 가르는 아주 심플하고 명쾌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년이에요. 딱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단기 계획, 1년 이상 걸리는 건 장기 계획으로 분류합니다. 이 1년이라는 문턱을 기준으로 가정에 당장 내일 생존하기 위한 일상과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인 비전을 싹 구분짓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 이제 이 이론들을 어떻게 가족의 청사진 그리기로 연결할지 보겠습니다. 니켈이라는 학자와 동료들은 이걸 아주 써먹기 좋은 4단계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위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 돼요.
주말 대청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단계는 명목 단계입니다. 이름만 딱 짓는 거예요. 청소하기, 마트 가기, 끝. 2단계는 서열 단계, 즉 순서를 잡습니다. 마트 먼저 갔다가 청소하자. 조금 나아졌죠? 3단계는 등간 단계로 시간을 정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마트 다녀오고 오후 1시부터 청소 시작. 마지막 대망의 4단계가 바로 비율 단계입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찢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마트 가서 장 보고 엄마는 거실 닦고 애들은 자기 책상 치우기. 자, 여기까지 딱 도달해야 비로소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고 완벽한 청사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내용 중 진짜 제일 매력적인 개념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메타 플랜, 가름말로 상내 계획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 아예 디폴트 값으로 딱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일종의 일반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만의 습관화된 시스템인 거죠. 비 오면 말 안 해도 창문 닫고 제습기 튼다. 밥 다 먹으면 빈 그릇은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는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 한 번 할 때는 별거 아닌 사소한 행동 같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 플랜이 가정 내에서 무한 반복되는 순간 장기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 섹션. 그럼 이런 기가 막힌 계획들을 척척 실행해내는 마스터 플래너들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획적으로 굴러가는데 유독 성공적인 가족들, 데이터로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도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아내가 취업 상태에 있을 때, 집안일 역할 분담이 엄청 유연할 때, 그리고 부부 간의 대화가 막힘없이 통할 때 이 조직이 가장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배우자한테 부당하게 역할을 떠넘기는 일도 없고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크고 있는 시기, 이른바 가족생활주기상 확대기에 있을 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의 성공률이 최고조를 찍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쁜 맞벌이 부부의 팍팍한 일상이 역설적으로 집안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개인의 심리 상태나 환경도 계획의 성패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은 내 선택에 달렸어 라고 믿는 내적 통제성이 강한 사람이 이건 다 운이나 남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외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보다 계획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짭니다. 또 과거에 얽매이기보단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당연히 훌륭한 플래너겠죠. 재밌는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스케줄 속에 살아가는 도시주부가 농촌주부에 비해서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학술적 결과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실행과 궤도 유지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굴려봐야죠. 실행이라는 건 그냥 몸을 움직여서 실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혹시라도 딴 길로 새지 않게 꽉 잡아주는 통제가 무조건 따라와야 해요. 이 통제에는 딱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점검. 지금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게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랑 잘 맞아 떨어지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거고요. 둘째는 조절. 만약에 점검해 봤더니 계획이랑 현실이 엇나가고 있다? 그럼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활동을 변경해서 원래의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는 적극적인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점검과 조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3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째, 명확한 표준이 있을 것. 애초에 기준선이 없으면 궤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잖아요. 둘째, 수행 과정이나 결과물이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 셋째, 처음 세운 표준과 지금 측정된 결과를 냉정하게 비교하고 차이가 나면 실제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실행력이 있을 것. 이 3박자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외부의 어떤 위기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확고한 메타 플랜이 자리 잡혀 있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터지는 일들을 그저 즉흥적으로 막아내기 급급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쭉 훑어본 이 가정관리 과정이라는 프레임워크는요, 절대 책 속에만 갇혀있는 따분한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혼란을 걷어내고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강력하고 실용적인 무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매일 잠들고 일어나는 그 집을 그냥 쉬다 가는 곳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여러분만의 멋진 스타트업으로 한번 탈바꿈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방금 드린 마지막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